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이쪽에 에어컨 PCB 배짱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메인보드를 하기도 하고 시스템 보드 또는 천장형 보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전압이 안 나왔을 때, 여기 측정했을 때에 보통은 실외기 같은 경우는 15V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15V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12V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릴레이를 구동할 수 있는 전압이 12V고 그 12V를 받아서 다시 DC 컨버터나 또는 네구레터 통해서 여기 있는 마이커 이런 식으로 IC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 5V로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220은 들어가는 거고요. 휴지 안 꺼내졌거나 했을 때 전압이 2차 측이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보통은 2차 측 하게 되면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트랜스포머, 트랜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트랜스에서 300V 거슬려 있는 것이 300V가 전압이 들랑달랑 해주는, 우리가 보통 스위치 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위치라는 경우는 전기가 온시켰다 오프됐다 온시켰다 오프됐다 그 자체가 스위칭이 아니겠습니까? 그 스위칭 해주는 소자가 여기에 있는 PWM IC, 이 PWM IC에는 그 안에 FET라는 스위칭 소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냉방용품, 냉각기라든지 에어컨 또는 제습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브랜드가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 골라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는 노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노란색이 없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자체에서 이게 똑같은 트랜스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부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쭉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트랜스를 거쳐서 나오는 전압이 여기에 있는 2차 측 5V나 또는 12V 양전원을 해가지고 출력 전압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여기에 있는 네구레터로 바꿔서 쓰든지 아니면 12V 그대로 해서 메인보드에 전원을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나 또는 이렇게 트랜스로 되어져 있는 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한데 여기 트랜스하고 IC하고 내부 일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새카맣게 되어져 있는 모듈, 이걸 우리가 보통 SMPS 모듈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모듈에 같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측정을 개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하면 이 같은 안 나왔을 때 이건 바꾸면 간단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가깝게 가서 좀 봐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핀이 7개, 8개 되어져 있는데 그쪽에 한 가지 갈라져서 이렇게 봤을 때에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칸이 하나 빈 자리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 저기. 네, 거기 오른쪽 자리가 이쪽에 스위칭에는 이쪽 쉽게 해서 트랜스포머 이쪽 코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 자리가, 네, 그 자리가 출력 라인이 되겠습니다. 스위칭 소자에 해당되어 있는 출력 라인이 되겠고요. 네,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그렇지 여기도 똑같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맨 밑에 거 여기는 여기가 되겠네요. 맨 오른쪽 이렇게 한 가지 떨어져 있는 거 있죠. 그 자리를 찍어 보시면 그 자리에서 파형이 나오는지 또는 300V 전압이 나오더라도 어떤 프리퀀시에 해당되어 있는 주파수가 나오는지, 네, 그런 펄스를 측정해 보면 어디에서 이상이 있는지 부품이 불량인지 그런 경우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자리를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나 또는 삼성이라든지 캐리어 또는 신우공조, 만도 뭐 이런 제품이라서 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 네, 차종 종류는 다양하게 많지만 펑크난 거 떼올 때는 비슷한 내용 아니겠냐 생각하시면 이것도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려움 없지 않을까. 많은 부분들을 접근을 한 번에 머릿속에 넣으려 그러니까 좀 어렵고 복잡하고 접근하기가, 네,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하나씩 쪼개서 하신다 그러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빵꾸 떼우는 것처럼, 네, 펑크난 거 그런 각도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기판 하나하고 여기 있는 기판, 네,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찍으려니까 카메라 합기가 좀 가려져서 좀 애매해서 좀 넓게 보이는 이거 하고, 네, 그리고 앞에처럼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이거 하고, 네,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IC 트랜스가 같이 전부 다 이렇게 쭉 내장되어 있는 거라서 뭐 안 해봐도 되냐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말고 또 다음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를 준비한 상태에서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쪽에 밑면에 이렇게 봤을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라운드라 그래서 접지를 미리 납땜을 해 놓았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고요. 어느 위치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데콘이라 그래서 대전압 콘덴서에 마이너스 두개 해놨습니다. 여기 자리. 그대로 해서 이게 뒤집어서 봤을 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대전압 콘덴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쪽 띠 둘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라운드란데 시장에서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띠 없는 자리, 그 반대편이 이제 플러스가 되겠네요. 반대편이 플러스인데 이렇게 뒤집었을 때는 밑에 쪽이 되겠네요.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가 쭉 이어서 이렇게 좀 가게 되면 보이시나요? 제가 좀 표현들 한번 그려가면서 좀 봐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 자리가 이렇게 이 패턴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루틴이라고 하듯이 패턴, 이게 이제 하나 전선인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트랜스예요. 이게 트랜스. 여기 트랜스, 이게 그대로 이렇게 집었을 때 여기 노란색 있는 자리가 트랜스지 않습니까? 이렇게 트랜스. 네, 그리고 한쪽 트랜스가 들어가서 코일 막 감겨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IC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 동떨어져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캄 이렇게 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그대로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자리 칸 갈라져 있는 자리, 네,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마이너스는 여기니까 여기. 그럼 한번 테스트기를 가지고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 놓고 측정을 해보면 부저처럼 올리는 상태에서 이거 하나 하고 여기 플러스가 하면 이 선이 쭉 따라와서 여기에서 트랜스 코일 들어가가지고 코일 들어갈 때까지는 네, 0옴이 그리고 코일 거쳐서 나오게 되면 2옴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를 저항에다 놓고 측정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전선이니까 여기까지는 전선 찍었으니까 0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찍어보면 네, 0.2옴. 그러니까 이제 코일 거쳐서 나오니까 코일 저항치, 네, 코일 저항치만큼 있어서 이 저항치는 네, 1.8옴 되겠네요. 그래서 1.8옴 다시 소리 나는 쪽으로 좀 바꿔서 하게 되면 이제 안 봐도 테스트를 안 봐도 빨리빨리 귀로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여기서 2옴이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보였는 IC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빈 가를 건너뛴 자리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여기 IC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마이너스가 연결된 상태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스위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이게 또랑이다 그러면 이제 또랑 건너뛸 때마다 또 연결됐다 끊었다 연결됐다 끊었다 하듯이 팔딱팔딱 뛰듯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양이 2차츠 다시 이쪽 돌아서 오면 이게 팔딱팔딱 또랑처럼 건너뛸 때 하게 되면 여기가 넘겨주고 않는 그걸 우리가 보통 스위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잠깐 한쪽에다 이거는 좀 놓고 이거를 측정을 해보면 여기다가 전기를 안 꽂았죠. 이렇게 하고 제가 이쪽에 그라운드는 녹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테스터기 그라운드 검정색, 이거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표현들 많이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스코프 리드선 그 중에서 접질 공을 이렇게 해놓고 준비되어 있네요. 이제 그리고 찍어보면 되겠는데요. 이때 스코프는 설정을 좀 맞춰야죠. 스코프 설정은 1x, 10x, 100x 넣고, 그리고 나서 1kg 전압이 바뀌니까 맞춰놓고, 여기 프로브 이 상태에서도 이거가 이제 현재 1x 있고 10x가 있는데 감색 기능이 있는 10x로 놓고, 그래서 박스 뷰 안에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한번 꽂아 보면, 네, 전원 피스팅에 불은 들어왔네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1차단 전압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 1차단 여기에 있는 하나 동떨어져 있는 자리라 그랬죠. 여기 있는 동떨어져 있는 자리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이 자리가 보통은 이제 한 아이고 이렇게 찍어보면 네 300V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테스트기 고장나고 있네요. 이렇게 찍으면 네 297V 네, 널뛰기 전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어딘가 지금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전압이 널뛰기 전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숫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인다는 경우는 우리말로 니플, 네, 맹류, 파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변화가 있을까? 뺐다가 근데 뺐다가 하더라도 여기 데콘에 전압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막 만지면 찌릿찌릿 하면서 감전되는 것처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기 같은 거라든가 세부티 되게 되면 스파크 나가서 주변에 손상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방전되는 시간 좀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전기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초기화 리셋 되듯이 그런 과정으로 테스트기는 이제 V가 맞춰놓고 중도 맞춰놓고 여기에 있는 빈자리 살짝 떨어져 있는 자리를 찍어 보시면 이 자리가 네 289V 네, 여기에 있는 전압은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는 한 310V 정도 나오는 게 계산상으로 맞는데 이제는 약간 좀 모질한 듯하게 그리고 전압이 널뛰기 전압처럼 파도가 있는 거 그래서 안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기 이번에는 프로브를 잡고 찍어보면 여기에 전압을 찍었을 파형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진 파형이 나오는 거. 네, 저런 그 파형이 나와줘야지만이 뭐를 할 수가 있냐. 여기 있는 주파수가 이쪽 넘어오면서 2차 전압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파형이 안 나오면 이제 회로가 완성되지 못했다. 어떤 부품이 불량이다. 지금 측정하고 있는 IC부터에서 주변 회로가 고장나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IC에서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측정했을 때 그러면 안 나오면 이제 좌측이든지 또는 우측이든지 그래서 좌측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1차단 트랜스포머에서 오른쪽을 2차단 네, 저압을 2차단 또는 좌측 고압을 1차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 1차단 우선순위로 측정을 해봐야 된다. 아예 안 나오게 되면 전원이 안 들어가나 휴지가 떨어졌겠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전압이 좀 흔들리지만 파형을 찍어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있는 펄스가 나온다. 우리가 저런 거는 우리가 스위칭 파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치.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RMS라든가 피크치라든가 듀티 그다음에 프리퀀시 주파수 속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숫자 자체를 이런 식으로 현재는 50 주파수는 50kHz, 51kHz로 움직이고요. 듀티 사이클은 95%.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막 쓰고 있네요. 힘쓰는 거. 무한대도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긴 하네요. 그 다음 피크잖아. 오른쪽에 RMS.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걸 잠깐 빼고요. 저거 아까 하나 더 준비해뒀던 거 있었죠. 똑같이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기 이렇게 하나만 빼면 되겠네요. 이거는 빼고, 여기 뺐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쭉 내려놓고, 이번에는 이쪽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라운드는 청색으로 맞춰놨네요. 접지를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전기만 꽂으면 되겠죠. 네 개 중에 2개 제가 빨간색 휴주가 있는 쪽이 여서 같은 경우는 갈색 선이 저기 그 L이고 그 다음에 라이브 해당되어 있는 활성선 살아있는 선이고 에어컨은 꼭 선을 맞춰야죠. 저는 이제 이게 2선이니까 이렇게 꽂든 저렇게 꽂든 그래서 또 콘센트에서 이거를 자체를 바꿔 꽂는 거 했을 때, 바꿔 꽂는 때는 L과 N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자체는, 근데 현장에서는 꽂으실 때, 갈색이 L,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청색선이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색깔 구분하실 때. 왜냐면 그거 바꿔서 꽂게 되면,
동작이 제대로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대부분이가 여기 휴즈 있는데, 네, 휴즈 따라가 보시면 휴즈가 L선에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색이 갈색선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이 전기를 꽂아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있는 IC는 이쪽에 있고요. 자,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기 셔트 안 나오도록, 합선되지 않도록 준비해 놓고, 이번에 테스트기 조심해서 해야 되겠네요. DC다 맞춰 놓고, 스코프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대로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측정해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찍었을 때에, 네, 이것도 이제 290에서 300V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파형을 또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을 관측해 보면 똑같은 자리 찍어 봅니다. 아까 IC 한 칸 건너뛴 자리 이렇게 찍었을 때 이 파형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왔을 때는 일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직거리 파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런 파형.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주파수라든지 듀티 사이클, 그 다음에 RMS, 피크치 전압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네, 이와 같이 IC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트랜스 역할에서 스위칭을 해준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똑같은 전압에서 이게 직류 테스트기로 봤을 때 직류 300V 값들이 300V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이쪽 트랜스를 거쳐서 나오면서부터는 그게, 이번에는 스코프로 봐야 되겠습니다. 스코프로 보게 되면 이렇게 파형이 바뀐다는 거, 저 파형이 안 나오면 2차에서 전압이 안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 IC에 출력되는 자리 찾아서 출력 파형을 관측해 보았습니다. 어떤 거 스케줄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다 하시면 좀 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내용인데,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나중에 퍼즐처럼 모아지면 그도 어떤 나의 지적 재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쪼개가지고 이쪽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